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펜드로잉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정말 센터를 가로지르는 선을 그어놨는데 이 그림을 조금 진행시켜서 어떻게 이 화면이 바뀌어 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언젠가 다시 빨리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 가져오게 되었고요. 지금 살짝 사진이 기울어진 각도가 반사돼서 이 어두운 부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우선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보이지 않아도 대충 보이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표현해 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오랜만에 저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버퍼링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속도가 좀 느리죠? 오늘 영상은 우선 20분만 촬영을 할 건데 워밍업만 하다가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 약간 이런 하이라이트가 초승달을 약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하이라이트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차량 진입을 막는 그런 구조물이겠죠? 하이라이트는 이건 좀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하이라이트는 공간을 넓게 잡아둔 다음에 조심스럽게 좁혀 나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하이라이트가 가늘게 잡히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옳다기보다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방법을 선택했지만 내일 또 꼭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제일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가 그러면 좁혀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건 너무 뻔한 미래 아닌가요? 제가 좋아하는 책,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시작한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술가가 되려면 이라는 책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유연성과 경직성이에요. 근데 유연성, 경직성, 지금 저한테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한번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유연성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경직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의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요청을 했어요.
그게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유연하다라고 상대에 대해서 느끼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보기에는 좀 저쪽도 해줄만 하고 꼭 정말 뭐 해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뭔가 상대방이 좀 심정적으로 이해해줄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럴 때도 뭔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네, 경직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단어를 또 자기만의 언어로 혹은 어쨌든 어디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를 하든 딱 그냥 좀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할 때 그거는 좀 쉽지는 않죠.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조금 생각이 정리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경직성은 어떤 것을 다루는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루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경직됐다라고 그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경직됐다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유연하다는 거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안을 바라볼 때 다각도로 볼 수 있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예를 들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입시 미술은 경직됐나요? 유연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유튜브에서 접하는 그림을 그리는 어떤 방법을 안내하는 컨텐츠들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스펙트럼은 워낙에 다양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순서, 그림 그리는 순서, 실수하지 않는 법, 그리고 기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원하고 저 수업할 때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분은 그림을 시작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의 깔려있는 전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질문이랑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랑 또 거기서 또 나뉘죠. 그냥 진짜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도 뭔가 그냥 어디서든 어쨌든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좀 시작을 못 하신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해진 방법이 없이 그리면서 다양한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많이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너무 그게 확장형으로 가면은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스스로의 어떤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는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러프한 틀은 잡아드리죠. 사실 처음부터 엄청난 자유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도를 10명, 15명 이제 다수의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는 공간에서는 그 자유도의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화된 어떤 개인의 맞춤형으로 가려면 뭐 1대1이나 아니면 한 4대1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소수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지 좀 더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남색 무늬 칠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로 올라갔지만 잘 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단계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크게는 두 단계에서 그런 그 고정관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림을 그릴 때 정해진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게 그린 그림은 좀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림을 새롭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나? 안 드렸나? 근데 너무너무 다루고 다뤄도 중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떤 실수들이 자신의 그 치명적인 경험으로 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펜드로잉을 그릴 때 자신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견이 되면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그 약간 경직돼 있을수록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 네.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만약에 이게 이제 실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선을 없애기 위해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더 이 선에 사람의 시선이 가죠.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 너무 지배돼서 그 흐트러져 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중간에 그 실수한 거에 대한 내 감정이 너무 커서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그림을 새롭게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자신의 그림의 감상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시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많은 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으실 거고, 이 부분이, 이 능력이, 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길러지는 분과 아닌 분은 그 사이가 벌어질 건데,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림을 그리기는 그려요. 계속 뭔가 좋아서, 뭔가 끌려서 계속 그리기는 그리시는데, 그려놓고 내가 지금 뭘 했구나, 이 그림이 뭐구나, 그런 어떤 느낌이구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거를 느끼시기도 하시고 못 느끼시기도 하시고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거든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실 살아오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남이 궁금해하고 나에게 질문을 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1, 2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외국 남자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 문화권이랑 이분 한국 사람인데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였을 때 계속 너는 이런 때 어때?
뭐 누구누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런 질문을, 이분도 작가거든요. 작가인데도, 작가는 원래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가인데도 그런 얘기를 외국인 남자친구가 물어오는 게 되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아마도 처음에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을 불편함으로 느끼거든요. 물론 되게, 누가 나한테 관심 갖고 그런 질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되게 고마워하고 자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남자친구도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궁금하고 너를 더 잘 알고 싶어. 그래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자기가 처음에 뭐야, 되게 불편하다, 피하고 싶다, 이 사람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또 사랑이 또 느껴지는 그런 상충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되고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좀 그런 거 되게 안타까운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누가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고 잘 그냥 다 그런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이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아무도 만약에 그걸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 자신한테 그런 질문자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고,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잘 하고 있네, 못 하고 있네, 틀렸네, 맞았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섬세한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이 퍼포먼스 그리기의 활동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 그려진 그림을 보지도 않고 나는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계시다고 봐요. 이런 거를 사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분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많은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분이 자신의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터치해드려야지, 어떤 부분을 터치해드려야 자기의 그림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데서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소통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눈에 보이고 좀 느껴질 때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죠. 아주 지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다가 놨던 선이 다른 주변의 사물들을 제가 그려갈 때 이 선이 계속 바뀌어 가는 거, 주변의 맥락에 따라서 이 선이 바뀌어 가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이 주변도 제가 조금 편하게 한번, 사실 이런 톤을 까는 선도요, 서로 이렇게 좀 겹치게 넘나들면서 톤을 깔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랑 처음부터 이제 딱딱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번에 보이지는 않을 거고, 한 번에 느껴지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이 라인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가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그어놨던 선의 구분들이 흐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톤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차이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에 벽면 부분은 한 번 더 지나가고, 이 지금 튀어나온 돌출 부분은 안 칠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보다 또 다시 또 가운데 부분이 하얘 보이죠. 이렇게 펜드로잉은 칠한 데서 또 그 더 칠하고 말고의 구분 차이를 주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게 지우지 않고 전진하는 펜드로잉의 화면 구성법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라인들 무시하고 한번 칠했을 때 흐려졌다가 다시 위에 부분에 톤을 깔아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림의 과정은 뭐다? 선택의 과정인데, 우리는 수많은 옵션, 진행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적으로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 스킬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방법이 경직된 방법으로 내가 학습하기가 쉽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그냥 방법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구나, 답이 있구나, 그게 맞구나, 그 방법이 제일 좋구나 라는 식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학습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래도 알고라도 학습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냥 방법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경직된 사고도 같이 흡입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분이, 의식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되게 해방되고 싶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뭐 개인의 역량이나 기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만큼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배워도 저보다 그냥 더 잘 원래 가진 유연함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개인을 놓고만 사실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저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그림을 느끼고, 자기 그림을 두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줄 알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좀 세로로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야지 손도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선도 더 잘 보입니다. 이 부분 지금 하는데 선이 많이 뭉개져서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그래도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고정관념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림을 다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자신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그림을 한 가지의 눈으로만 봐요. 하나의 시선으로만. 근데 여러 시선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지 선생님의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그림이 성장해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만큼 그 다음 그림에 반영이 될 텐데, 그냥 맨날 그림만 그려요. 뭐 그냥 맨날 똑같은 풍경은 아니지만 풍경 그림을 그리는데, 뭐 풍경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경험하는 느낌은 그냥 뻔해. 비슷비슷해. 물론 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다르고, 그래서 그 그리는 그림의 대상에서 느끼는 내 감정이 달라서 경험하는 새로움도 있겠지만, 그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 자체의 스토리 안에서 네, 오늘 좀 바깥이 시끄럽네요. 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영상은 끝나가는데 오늘 네 30분 찍으려고 해서 영상은 끝나가는데, 어쨌든 그림을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해본 방식으로 해보고 방법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그림은 막연하게 부족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리시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그림은 부족할 거야. 내 그림은 어떤 점이 좋지?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그림에서는 어떤 느낌이 나지? 내 그림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지? 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은 어떤 분위기가 표현이 돼 있지? 내 그림의 매력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의미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되게 좀 너무 단편적이고 심플한 얘기들이 있을 확률이 큰데,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만들어 볼게요.